광주 전남 지역의 거센 장맛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빗길에 전도된 탱크로리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축구 신성 이승우가 여수를 방문했고, 강진에서는 100m가 넘는 산악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갈등과 시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도 선관위에 위탁됩니다. 전복값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소비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주산지인 완도군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 시작합니다. 광양 백운산 등 일부 지역에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광주 115.3, 여수 84.8, 목포 70.8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월요일은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순천시 해룡면 국도에서 75살 장모 씨가 몰던 2.5톤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실려있던 경유 1000리터가 도로로 유출됐으며 일부는 하천을 통해 바다 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또 기상 악화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섬 지역 주민들이 해경의 도움으로 잇따라 긴급 후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고흥군 등량도에서 왼쪽 골반을 다친 84살 김모 씨가 순찰정으로 여수로 이송됐으며 눈을 다쳐 긴급 치료가 필요한 삼산면의 이모 씨도 어제 오후 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해 이송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지만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이승우 선수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산악 출렁다리 개통을 기념하는 이색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리틀 메시로 불리는 FC 바르셀로나 소속의 이승우 선수가 어린 선수들과 함께 패스 연습에 한창입니다. 세계 7개 나라 다문화 아동들로 이뤄진 축구팀 훈련에 참여한 겁니다. 어린 나이 해외팀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이겨내야 했던 이 선수는 친근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꿈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입장이 비슷한 선수들인 것 같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와서 형같이 잘 가르쳐줘서 좋고요. 나중에 저도 크면 이승우 선수 형처럼 되고 싶습니다. 강진에서는 기암괴석과 수იან 경치로 남도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성문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덕산과 성문산을 잇는 길이 111m의 출렁다리가 개통됐고 이 자리에서 한 쌍의 연인이 결혼식을 올리며 평생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익은 과일과 유기농 곡식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선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부스에는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를 따라 나온 아이들도 신기한 구경거리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품질 좋고 일단은 학교에서 하니까 신뢰감이 있어서 더 좀 지갑을 열게 되네요.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던 주말이었지만 새로운 만남과 볼거리로 나름의 추억을 만든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광주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 지원과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종 비리와 갈등의 온상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고춧가루가 난무하는 재건축조합의 임시 총회장, 유대회 선수촌이기도 했던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신임조합과 전임조합 간의 갈등이 극심합니다. 비록 최근 인가되긴 했지만 서구청이 최근까지도 신임 조합장에 대한 인가를 거부하면서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 지어놓고도 등기가 안 된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애가 탑니다. 개원 예정이던 단지 내 어린이집이 이제 개원 불가능하게 돼가지고 둘 다 할머니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갈등과 시비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가 공공지원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의 요체인 조합장 선거와 총회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시공사나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도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모든 조합원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그에 대한 추진 경위 같은 그런 모든 사례를 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별로 이제 투명성이 먼저 확보될 것이고. 서울시와 부산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지원제가 도입되면 각종 갈등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역할을 좀 분담을 해준다면 전문성이 미약한 조합으로서는 또 행정적인 부담도 덜을 수 있고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깨끗한 도시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광주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53개입니다. 광주시는 우선 내년까지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에 제안한 중재안에 노조 측이 찬성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 3.65%에 대해 찬반 투표한 결과 7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측은 진호위의 중재안 수치가 너무 높다며 사장단들 의견을 모아 오는 월요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사가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올해 임금 협상은 마무리되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로 꼽히는 전복이 요즘 경기 침체 여파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판매까지 부진한데요. 주산지인 완도군 공직자들이 전복 판촉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복은 10마리에서 15마리가 1kg을 구성하는 크기입니다. 현재 5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 수준. 지난해보다 5%가량 떨어졌는데도 소비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우리 완도 지역 전 지역에서 이제 생산량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내수는 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복 그 가격은 지금 최고로 많이 내려간 걸로. 지금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면 앞으로 추석 성수기가 오더라도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완도군은 공직자 한 명에 10kg씩 전복을 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양계협회와 함께 초복부터 말복까지 전복 삼계탕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릉 선수촌에 전복을 보내 브라질 리우올림픽 특수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양식장 3,000헥타르에서 사육 중인 전복은 3만 8천 톤가량. 완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최대 1,000톤가량을 출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국립국어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공무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국어교육 실태조사 등 업무를 협조하기로 했고 전남공무원교육원은 하반기부터 국어 능력 향상, 기획보고서 작성 등 교육과정의 합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한평군 한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평군청 공무원인 46살 노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노 씨가 12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나주와 장흥 등 세 군데 재해 위험 지구를 긴급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독려했습니다.